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잉글랜드 특급 재능이란 평가를 받았던 선수이자 아스날에서 미친 퍼포먼스를 보이며 한때 앙리의 후계자라고 불리기도 했었던 CO 월콧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CO 월콧은 빠른 발과 오프더블 움직임을 주 무기로 하는 공격수로 일찍이 14살서부터 나이키가 스폰서를 맡았을 정도로 재능을 인정받은 선수였습니다. 한때 재능을 만개하여 폼이 굉장히 좋았을 땐 앙리의 후계자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CO 월콧은 2부 리그 소속의 소튼에서 16살의 나이로 구단 최연소 데뷔 기록을 작성하며 데뷔에 성공했습니다. 데뷔 시즌인 0506 시즌에 무려 21경기에 출전하여 4골을 기록하며 센세이셔널한 등장을 알렸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어리고 유망한 자원을 빅클럽들이 가만히 둘 일이 없었습니다. 리버풀, 아스날이 그 영입에 빠르게 참전했죠. 특히 아스날은 무려 하나 약 210억 원을 비드하며 월콧의 영입에 진심을 보였습니다. 소튼은 월콧을 최대한 잔류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과적으로 2006년 1월 월콧은 아스날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벵거 감독은 충분히 높은 이적료를 투자할 만한 재능을 지닌 선수라고 평가하며 그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냈는데요. 자, 그리고 월콧은 아스날 이적 후 반시즌간 단 한 경기에 나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2006년 독일 월드컵 최종 명단에 깜짝 이름을 올렸습니다. 데뷔한 지 불과 1년 만에 축구계에서 가장 큰 무대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장차 월콧을 잉글랜드 에이스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일찍이 큰 무대 경험을 쌓게 해주고자 월드컵에 데려간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어린 선수를 왜 데려가냐는 부정의 여론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왜냐하면 월콧에 밀려 승선하지 못한 선수가 저메인 데퍼, 데런 벤트 등 모두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공격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월드컵에서 루니와 어원이 부상으로 고전하면서 즉시 기용할 수 있는 자원이 크라우치밖에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는 훗날 납득할 수 있는 비판이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이슈 속에서 월드컵이 끝나고 소속팀으로 돌아온 월콧은 아스날에서도 점차 기회를 받기 시작하며 매 시즌 30경기 이상씩을 소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스날에서의 초반만 해도 아주 가끔 번뜩이는 장면들을 보여주기만 했을 뿐 벵거 감독의 축구 스타일에선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앙리의 등번호 14번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점차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월콧은 2008년을 기점으로 대표팀에서도 주전으로 자리매김하며 2008년에 진행된 남아공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서는 무려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각종 찬사를 받으며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도 주전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었죠. 하지만 이 시기에 각종 부상이 겹치며 남아공 월드컵 출전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절치부심한 월콧은 10-11 시즌부터 아스날에서 선발 자리를 꿰차며 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즌 10골 이상을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11-12 시즌엔 시즌 전체 10-10을 기록하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며 마침내 12-13 시즌에 들어서 포텐을 터트리는 데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시즌은 월콧이 정말 경이로운 활약을 펼친 시즌이었습니다. 연일 득점 행진을 이어가더니 뉴캐슬전에선 홀로 3골 2도움을 터트리는 미친 활약을 보여주었죠. 연계 능력이 향상됨과 동시에 빠른 발을 이용한 뒷공간 침투 능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3골 2도움을 기록한 뉴캐슬전의 활약은 그가 한참 스트라이커로 대신 기용되던 시기에 펼친 대활약이라 앞으로 스트라이커로서의 기용 가능성을 내비춘 경기였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자 아스날은 곧바로 그와 재계약 체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월콧은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던 아르샤빈보다 적은 주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월콧이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이 돌기 시작했고 리버풀과 맨시티, 유벤투스와의 이적설도 돌기 시작하면서 이미 한 차례 반페르시를 떠나보낸 이력이 있는 팬들은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스날과 재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훗날 월콧이 이야기하길 당시 리버풀로의 이적이 꽤나 가까웠었다고 하는데요. 로저스 감독이 스트라이커로 적극 기용할 계획을 세웠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아스날에 잔류한 월콧은 이 시즌의 리그에서만 14골 11도움, 전체로는 무려 21개의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아스날의 공격진 중에서 최다 득점, 최다 도움을 기록, 맨유로 떠난 반페르시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주었죠. 그는 적응 문제를 겪던 올리비에 지루 대신 득점을 책임져주면서 벵거 감독의 걱정을 한시름 덜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월콧은 23살밖에 되지 않아 그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하늘을 찔렀는데요. 그러나 그에게 부상의 악몽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2014년에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큰 부상으로 인해 시즌 아웃 되면서 고대하던 브라질 월드컵 출전도 무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이 부상을 기점으로 부상 빈도가 더욱 잦아지며 본격적으로 유니폼 대열에 합류, 점점 고점에서 내려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월콧은 16-17 시즌에 들어 부활의 조짐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의 마지막 불꽃이었는데요. 결국 아스날에서의 입지가 확연히 줄어든 월콧은 2018년 1월 한화 약 300억 원의 에버튼으로 이적하며 정든 아스날과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월콧의 아스날 커리어를 한번 정리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아스날에 12년간 있으면서 통산 397경기, 108골, 80도움을 기록했습니다. 2000년대 접어들어 아스날에서 100골 이상을 득점한 몇 안 되는 인물이었는데요. 그리고 FA컵 3회 우승과 커뮤니티 실드 우승 2회를 경험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에버튼으로 이적한 월콧은 번뜩이던 이적 초반과 달리 점점 부진에 빠지며 이전의 위용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전 경쟁에서 밀려 2020년 부양팀 소튼으로 임대 이적하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완전 이적까지 하게 되었지만 월콧은 심한 기복을 보이며 소튼에서도 그리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023년 팀의 강등과 함께 계약 만료로 FA가 된 그는 새 팀을 구하지 않고 그대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월콧도 어떻게 보면 부상이 발목을 붙잡은 안타까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13 시즌에 고점을 찍는 활약으로 극단적인 장점을 지닌 선수란 평가에서 탈피하여 마침내 스텝업을 하는가 했지만 이후에 십자인대 부상으로 기량이 확 꺾이면서 이 부상으로 인해 오히려 극단적인 장점만 활용할 수밖에 없는 선수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그 시기에 부상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프리미어리그 탑급 공격수로 발돋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월콧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